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슬 전문가입니다. 이번 PC 물가가 예상보다 무난하게 나오면서 금리나 기대감 여전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 주에 FOMC를 앞두고 확실히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한데요. 여기에다가 글로벌 기술 거래가 ADC 중심에서 이중항체 쪽으로 무게가 이동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리가켄바이오는 어떡하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흐름이 리가켄바이오에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와 또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FOMC 이벤트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최근 보고서들을 보면 올해 글로벌 기술 거래 중심이 ADC가 아니라 이중항체, 다중항체 쪽으로 옮겨갔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ADC가 밀렸다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중항체가 부각되는 이유는요, 기존 항체 치료제들의 특허 만료 시점이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가 끝나면 매출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기존 약물에 새로운 플랫폼을 붙여서 수명을 연장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즉, 이중항체가 뜨는 이유는 효능이 ADC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특허 이슈 때문에 선택되는 흐름이라는 점을 먼저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리가켄바이오에게 불리할까요? 결론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데요. 리가켄바이오는 이미 이중항체 기반 ADC를 개발 중이라고 회사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진행 중인 헐투 ADC LCB14는 탑원 기반 플랫폼으로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했죠. N02가 듣지 않는 환자군에서도 반응이 확인됐다라는 것도 강점이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이중항체 기술이 붙은 ADC를 가장 매력적인 포맷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 전략과 치료 효율성까지 고려했을 때 빅파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가 이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 트렌드가 바꿔가는 방향과 리가켄바이오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LCB14 자체 모멘텀도 여전히 탄탄합니다. 지난 에스모에서 ORR 50%, CR 환자까지 확인이 됐고 내년 에스코지아이에서는 확장된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N02 불응 내성 환자군에서 어떤 업데이트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인데, 즉 기존 임상 기반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확장 방향도 명확하게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기술 거래가 이중항체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리가켄바이오에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플랫폼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미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중항체 기반 ADC까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가치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다만 이번 주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변수는 이런 업황 자체보다 FOMC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미 80에서 90% 가까이 반영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월 의장이 어떤 톤을 보이느냐입니다. 파월이 고용 두달을 강조하고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환율이 안정되면서 성장주와 바이오주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강조한다면 이 환율이 다시 올라갈 것이고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바이오 전체가 조정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FOMC는 리가캠 자체 뉴스보다 외부 충격이 더 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번 주의 시장을 보실 때는요,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변화와 금리 방향성 이 두 가지를 함께 연결해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리가켄바이오처럼 임상 모멘텀과 기술 플랫폼을 동시에 갖춘 기업들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또 어떤 방향으로 기회가 열리는지도 앞으로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주요 뉴스와 임상 이벤트 들을 가장 빠르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분석에서도 더 깊은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